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는 모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바지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 직무를 정지시켜서 모든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하고 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죠. 결국은 쫓아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 며칠 사이에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코로나 확산, 또 부동산, 또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 모든 조간신문은 그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최고조에 달한 이 갈등,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기보다 일방적이죠. 일방적으로 윤석열 축출작전인데, 자, 전국지, 지방지, 또 경제지 할 것 없이 모두 이것을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추 윤 총장 직무 배제, 초유의 징계 청구, 초유의 일이다, 이런 징계 청구. 그리고 한겨레 신문도 초유의 카드,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중앙 언론이 다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추미애 윤석열 직무 배제, 윤석열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이 상황에서 정말 임명권자 두 사람을 임명하고 그렇게 임무를 부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경제신문도 추미애 법무부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경제신문까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 언론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일보를 보시면 추미애 검찰총장 직무 배제, 윤석열은 끝까지 법적 대응. 전국적으로 이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덮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거기가 계속 그 문제가 일면 톱이었는데 그것까지 밀어낼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신문기사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의문점들, 몇 가지 의문점들을 풀이를 해드릴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추미애는 과연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을 치러 가는 것일까? 두 번째는 문재인은 왜 추미애 뒤에 숨어서 차도살인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할까? 아무 말 없이 입 꼭 다물고. 세 번째, 윤석열의 선택은 과연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기사 내용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어제 공개를 했죠. 발표를 했죠. 첫 번째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씨에 대한 주요 사건 재판부, 조국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세 번째는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과 관련한 감찰을 방해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또 검찰총장 윤석열 대면 조사에 불응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다. 이 부분, 여섯 번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징계 청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 대검 국정감사 때 정치 참여 선언 해석 발언 이후 정치적 중립 불신 해소하려는 적극적 조치 안 해.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보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연장선상에서 그 김도읍 의원이 퇴임 후에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하겠다, 봉사에 정치도 포함되느냐, 그러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가지고 정치 참여 선언 해석 발언을 했다. 이후 정치적 중립 불신을 해소하라는 적극적 조치 안 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 일이 3위 막 이렇게 나오는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왜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6가지를 가지고 징계, 지금 직무정지는 모든 그 수사지휘권을 통째로 박탈을 했죠. 그래서 직무정지,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다른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직무정지가 먼저 됐죠. 그래서 간사에만 있고 업무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출근을 안 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출근을 해서 청사에 그냥 있을지, 자,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직무정지고, 직무정지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자, 검사 징계 종류에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게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들도 다 법무부 장관이 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신문 지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을 먼저 보시면은 이 추미애 대선 여론조사 무기난 윤석열 정치 중립 위반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황당한 정부정지다. 이것저것 걸려다가 이렇게 걸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들어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윤석열의 몸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까지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치면 칠수록 윤석열의 대선 후보 지지도 선호도가 올라갔죠. 근데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왜 이럴까? 일단 그 직무정지 근거가 좀 황당합니다. 윤석열이 댓글 홍보한다. 여기에 대해서 대검은 국감에서 질문 나와서 퇴임 후 봉사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감찰에 비협조했다. 감찰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석열 감찰에. 그때 뭐 대면 감찰 하러 갔는데 불발됐죠. 하러 간다고 하다가 안 갔죠.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안 따랐고 소명 기회도 안 줬지 않느냐. 이것이 대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이 오늘부터 업무 못 봐서 대검 차장이 대응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 윤석열의 몸값이 커질 것을 알면서 저는 아마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발표되는 그 대선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겠죠. 거기서 상당히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지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추미애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원모 심려가 있겠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이, 하나는 어차피 윤석열은 대권에 못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보수야당에서도 윤석열을 보수의 주자로 간주를 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중도 제3지에 대해서 나오던 그것은 별로 효력이 없을 테고 결국은 대권에 못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징계 사유 중에서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은, 해임이 돼서 윤석열 총장이 행정소송까지도 막 하고 했는데 해임이 결정이 되면은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윤석열이 아예 출마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유는 오히려 이것이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윤석열을 천έμ으로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극성 지지층이죠. 극성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이것이 더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윤석열은 대권에 못 나올 것이고 극성 지지층들을 규합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겠다. 그 과정은 또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이재명, 이낙연을 민주당 안에 후보들을 아예 배제를 하고 친문 주자를 내세우기 위해서 지지층을 모아서 또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상황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장관이 새로 제기한 문제가 하나 있죠. 조국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불법 사찰했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자, 한겨레 신문 3면을 보시면은 양승태 문건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 새 혐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것이죠. 조국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 불법 사찰했다. 이렇게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승태 문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인사불력을 주는 그런 문건이 있었는데, 그 문건의 이름이 무리야기 법관, 무리를 야기한 법관 이거였답니다. 무리야기 법관인데 대검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그 조국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을 뒷조사를 하면서 지금 발표도에 의하면은 무리야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또 우리법연구회 좌파 성향 단체죠.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침해 이런 것을 다 해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다. 이 의혹을 어제 처음 제기를 한 겁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검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이 조국 씨가 조국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에 대비를 해서 미리 이미 공개된 정보들을 그냥 취합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 같고, 이것을 아마 상당히 의미 있게 내세우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아마 이 감찰을 그냥 징계를 하라고 그냥 침묵으로 묵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국 수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도 막 연결이 되어 있죠. 조국 재판 관련해서는 무슨 조국 일가 비리도 있지만은 가령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후 문재인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던 그런 데 대해서도 지금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사건도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유재수 감찰무마도 그렇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걸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직무 배제한다는 사전 보고 받고도 침묵을 했습니다. 자, 침묵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 조국 본인이 문재인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던 그 조국 재판부를 사찰해?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사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결정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 거치에 대해서 특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윤석열 거치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다.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이것을 갖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프레임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빠져나올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검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비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침묵한다. 자, 이 이야기는 동아일보 동아일보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징계위원회의 해부 사유, 징계위원회의 해본 사유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이 이야기입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을 보시면은 추미애 장관이 총장 직무 배제하고 윤석열은 법정 대응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을, 홍석현 회장과의 윤석열의 만남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대검 쪽에서는 당시에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짧은 대화만 있었을 뿐 사건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만남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를, 그 자체만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JTBC가 명예훼손 사건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이 중앙일보 사주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될 문제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별구 이면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 추미애 발표 직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사실상 승인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승인한 것 아니냐. 어제 군사작전 하듯이 기습적으로 막 발표를 했는데, 오전에는 여권에서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해야 된다,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렸는데 중진 이상민 의원이 동반 퇴진론을 처음에 운을 띄웠죠. 그리고 오후에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오후 6시에 추미애 브리핑을 했는데 원고 15분 읽고 질문도 안 받고 떠났다. 자, 이런 상황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딱딱 맞춰서 윤석열을 해임 수순으로 가고 추미애도 아마 해임이 되는 그 순간에 같이 여론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동반 퇴진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수순은 추미애가 어차피 본인은 선출직에 안 놓을 것이라고 했고 또 선출직 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임명직 중에서 최고의 자리인 국무총리를 노리는 것 아니냐, 그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왜 문재인은 추미애의 보고를 받고도 그냥 침묵을 했을까? 해라 마라 조차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침묵을 했을까? 이게 있습니다. 일단 검찰총장은 임기 중에 쫓아내려면은 국회가 탄핵 수출을 해야 되고 이후 헌법재판소 최종적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습니다. 이 징계에서 하는 건 해임이죠. 해임은 최고 그 수위가 해임입니다. 파면을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이 아니면, 국회 탄핵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하라고 뭐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죠. 하라고 지시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문체부 국장을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퇴임을 시켰다, 퇴직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그것이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것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침묵으로 승인을 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발표 20분 만에 윤석열은 위당 부당한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20분 만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위당하고 부당하다, 위법하고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총장의 징계위원회 해부 직무정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직무정지 가처분,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그리고 징계위에 참여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평검사들도 상당히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평검사가 건조 주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쓰면서 건조 이렇게 쓰면서 추미애가 물러나라 이런 평검사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계속 검사들과의 만남을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졌죠. 아마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이면을 보시면은 윤석열은 수사 지휘, 행정 업무 얼소톱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폭거다 이런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일선 검사들의 계속 접촉을 하고 강연을 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윤석열 보호에 나서는 자 그런 상황까지로 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들썩입니다. 이낙연은 윤석열 거치 결정하라. 주호영은 대통령이 직접 또 밝혀라. 이렇게 하면서 예상국회 이것 때문에 또 올소득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윤석열이 오늘 당장 또 어떤 입장을 낼지가 조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로서는 이제 한 발 빠지겠죠. 한 발 빠지는데 또 선택은 문재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임명한 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막판까지 와서 싸우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또 꼭꼭 숨어서 이번에는 또 징계 절차 그것을 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겠죠. 자, 다른 일반 기사를 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김종인 어제 서울 위생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 기사를 실었습니다. 야권에 연대 세력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또 안철수 뿌리친 김종인. 자, 야권을 국민의힘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이 범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3차 재난지원금 입대자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본예산을 넣자, 여당은 추경에 넣자. 자,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격상 와중에 민노총이 오늘 20만 명 참여 집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노주법 개정안 반대. 그래서 전국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이 소식입니다. 11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 풀렸습니다.